총 81kg 감량한 의사의 비법. 엉덩이를 들어라. 네. 엉덩이 많이 드시. 엉덩이는 천하장사가 많이 들죠. 제일 많이 들죠. 정말 많이 들리거나 들거나. 아니 근데 우리도 살짝 엉덩이 뭐 무릎 꿇어앉은 상태에서 네. 일어났다가 뭐 네.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엉덩이를 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그걸 가지고 살이 빠진다고 이게? 일어나? 일어나 이런다고? 어떤 분이에요? 엉덩이를 그분이? 어떻게 들어요? 네. 자, 그분이 누군지 저희가 네. 살 빼기 전과 살 뺀 후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야, 누구예요? 아, 여기 대회도 이야, 나가셨네. 정말 배우셨네. 끝내주네요. 무슨 지젤 번천이 나타날 줄 알았네. 저 대회에 입상할 정도의 체격이에요. 오. 그 정도면. 뉴유? 근육량이 엄청난데? 아니 진짜 여자가 그 볶음 만드는 게 진짜 힘든데 저기 복근이 쫙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일단 누구신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웃는 모습이 지금 완전 김선호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김선호 선생님이잖아요. 아니 언제 저렇게 살이 찌셨어요? 네. 첫 번째 사진은 6년 전 사진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72kg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17kg를 빼고 나서 몸짱대에서 입상했던 사진입니다. 55kg대군요. 네. 굉장히 대식가예요.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한참 먹을 때는 막 버거를 3개씩 먹고 케이크 한 판을 다 먹고 막 피자 한 판 다 먹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와. 조금만 끈을 놓으면 바로 찌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세가 정말 안 좋아서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등도 굽고 골반도 기울어지고 근육도 짧아지면서 몸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훨씬 더 많이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몸무게를 찍고 나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6개월 만에 17kg를 빼고 지금까지 55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6개월 만에. 어느 순간에 딱 앉으면 그냥 편안해. 화장실 가기도 그냥 참아 그냥. 편안해져. 리모컨도 맞아. 아들 불러서 일로 가져오라 그러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셨길래 저렇게 17kg를 빼시고 저 몸매를 유지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엉덩이 들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엉덩이 들기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우리 엉덩이 돌리기는 많이 했어요.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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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안 됩니다. 선배님, 안 돼요. 엉덩이 안 됩니다. 들기는 제가 난생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생님? 먼저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네. 의자를 잡고 고관절만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하고 발목은 고정한 상태. 상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고정한 상태에서 이 각도만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반만. 이렇게 뒷 엉덩이를 늘려주면서 뒤로 살짝만 딱 간다라는 느낌으로 툭, 툭. 여기서 본인이 느끼셔야 될 게 요 뒷근육이 완전히 늘어난다는 감각을 느껴가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툭, 툭, 툭 이렇게 치는 이유는 탄성을 이용해서 뒷근육을 더 늘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툭, 간단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단단하지 못하면 이게 허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복부를 더 강한 힘으로 잡아주세요. 복부, 배꼽을 쫙 집어넣어 주시고 그 상태로 뚝, 뚝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허리가 과신전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무릎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릎이 우리가- 절대 발 그렇죠.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허벅지 뒤쪽에 이 근육이 늘어나야 그래야 살을 좀 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게 되면은 허벅지 뒷다리 근육이 엄청 짧아져요. 아, 근육은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근육이 이렇게 짧아지면 사실 이 온몸의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우리 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그걸 계속 근육을 쓰고 하면은 칼로리 소모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칼로리를 많이 태워서 지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고 결국은 체중 감소에 영향이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회 정도 하면 됩니까? 이거는 뒷근육이 늘어날 때까지 하시면 좋아요. 네네. 일상적으로 틈틈이 이렇게 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혼자 좋아. 다섯, 오. 여섯, 따라간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아, 되네. 됐어. 아, 네. 예. 이렇게 배우면 되니까. 이게 네 지금 제가 좀 뭐 트레이닝을 조금 배웠지만 네. 여기가 뒤가 땡겨요. 17kg 빼고 건강을 찾은 그런 비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비법은 어떤 건지 화면으로 보시죠. 총 81kg 감량한 의사의 비법. 물을 바꿔라. 가요계에 지코가 있다면 방송계에 개코가 있는데요. 저는 물에서도 냄새를 맡아요. 아. 그런데 물 비린내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컵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필터부터 잘못된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물을 바꿔라 하면 아 이게 살이 빠지면서도 맛있는 물이 있는 건가라고 눈이 번쩍 띕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저는 물을 바꾸면서 44kg를 감량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 와, 근데 사실 진짜 44kg이면요. 지금 초등학생 한 고학년 친구들이 보통 한 44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몸에서 그 무게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믿기지가 진짜 않아요.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종민 선생님의 다이어트 전 사진을 그리고 후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이에요? 아, 저분이에요? 이야. 와, 근데 진짜 많이 다르네. 저 정도면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못 알아보죠. 네, 못 알아봐요. 정말 길거리에 그냥 지나가도 쟤 누구 어디서 봤는 데가 아니고 아예 그냥 누구세요 이렇게. 아, 예. 네, 저 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저도 열심히 먹으면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했었는데요. 저희 집 워낙 또 대식 가다 보니까 저희 집은 1인 1닭. 아, 1인 1당. 고등학교 때 제가 100kg까지만 됐지만 사실 조금 더 쪘을 거여서 100kg였습니다. 또 이렇게 체격이 크셨는데 음식 조절도 아니고 지금 물을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물을 바꿔야 44kg를 뺄 수 있는지. 물만 먹어서 물만 먹어서 빼서 뺀 건 아니죠? 뺐어요? 아, 네. 그럼 절대 아니죠. 그럼요. 저도 식단도 하고요. 운동을 처음 할 때는 하루 8시간씩도 걸어봤었어요. 어유 많이 걸으셨네. 그런데 어느 정도 열심히 빠지고 나서는 안 빠지는 살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바꿔서 섭취량을 늘렸더니 제가 44kg까지 빠지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살이 찔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우리가 물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제 물 한번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 물 잡아둘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게 주로 자극적인 음식이나 탄수화물, 녹말이 많은 음식들이 주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갈증인 건데 배고픔으로 착각을 해서 물 대신에 계속 물 들어올 때까지는 다른 음식으로 채워버리니까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물이 안 들어오니까 소변, 대변, 땀으로 배출할 기회가 너무 적으니까 부종으로 또 염증성 물질로 액체로 우리 몸에 자꾸 두게 되니까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빠지지 않는 한은 계속 살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물을 어떤 거에서 어떻게 바꾼 거예요? 제 비법은 바로 그래서 제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야채 주스? 얼핏 정답이 조금은 반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바로 제 비법은 100% 사과 식초 녹차입니다. 아, 사과 식초 녹초라고요?
저는 이 물에다가 100% 사과식초와 이제 가루 녹차를 섞어서 먹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사과식초를 딱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좀 막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급속도로 지방이 쌓이는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실은 정말 다이어트 할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게 또 바로 녹차 있죠. 녹차가루 집에 있는 거 딱 한 숟갈 탔더니 향긋한 녹차향이 딱 가려지면서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데 우리의 그 나쁜 혈관 속에 있는 지방,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아까 식초로 저희가 혈당 잡았잖아요. 녹차로 이제 지방 잡으면 두 가지 다 잡으면 저희가 다이어트에서 끝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0ml 물에 한 티스푼으로 사과식초를 2티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가루 녹차를 1티스푼 정도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탄 500ml짜리 물을 하루에 2번을 나눠서 먹습니다. 자, 이종민 선생님이 44kg을 감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 사과식초 녹차입니다. 저희가 드렸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니까 다 같이 한번 맛을 좀 보실까요? 맛있는데? 맛있고 시원하고 이 쿰쿰한 요 맛, 요 정도 맛은 저희가 입문할 수 있죠. 네, 이 쿰쿰한 맛이 초모라는 건데요. 근데 얘네들이 미네랄이랑 식이섬유 이런 덩어리긴 한데 쿰쿰한 맛이 날수록 사실 좋은 사과식초긴 해요. 그리고 뭔가 이 자극되니까 우리 막 다이어트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얘가 톡톡 쏘니까 좀 뭔가 대리 만족되는 느낌? 그러네요. 선생님들은 아까 다 드셔보셨는데요. 입맛에 어떻습니까? 네, 뭐 새콤하고 뭐 녹차 맛도 쌉싸름함도 있고 다 좋습니다. 먹기에도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욕 억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좀 포만감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어서 이걸 먹고 식사하면 좀 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식초로 살 뺐다는 사람 꽤 많아가지고 저도 검색하거나 마트를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만든 양조도 있지만 천연 발효 식초가 가격대가 막 천차만별이라 그래서 선생님 이 식초 고르는 어떤 기준점이 있으실까요? 네, 꼭 사과식초를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뭐 다른 곡물이나 발효로 만들어진 식초를 써도 되긴 하지만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가끔 이거 식초예요 먹었는데 되게 달달하니 맛있는 식초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당 첨가가 되지 않는 식초면 어떤 식초도 괜찮습니다. 중년에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꼭 살을 빼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서정호 선생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 비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중년 비만은 뭐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주로 쌓일까요? 복부에 주로 또 쌓이잖아요. 예, 복부 비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애들이 계속 염증 물질을 만들면서 혈관에다가 타격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년에 체중이 5kg 늘어나면 당뇨 위험은 30%, 그리고 고혈압 위험은 14% 증가하고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도 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중년의 비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데는 좀 빠져도 복부 비만은 참 빼기가 어렵거든요. 젊었을 때는 정말 배가 안 먹을 때는 솔직했다가 먹으면 또 이렇게 나왔다가 했는데 지금은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늘 거기 늘 그 사이즈예요. 왜 이렇게 한결같이. 중년이 되면 이런 부위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걸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 이 몸속에요. 이것이 뚝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효소입니다. 효소가 떨어지다고 그래요? 예, 효소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청년기에 비해서 노년기 한 50%까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효소가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 장에서는요. 유익균이 증식하지 못하고요. 유해균이 증식을 합니다. 결국 이게 우리 몸에 남아서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비만이나 각종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